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좀 재미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, 뭐 재미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, 제가 좋아하는 취미 중에 두 가지를 꼽자면은 커피하고 와인이에요. 커피는 제가 좋아하기 시작한 지는 뭐 한 5, 6년 정도 된 것 같고, 와인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코로나 때 할 거 없어가지고 집에서 맨날 그 와인킹님의 영상을 보면서 와인을 마셨었는데, 커피는 그보다 더 됐겠네요. 커피는 와인보다 훨씬 이전부터 마셨으니까. 근데 제가 커피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, 제가 그 전까지는 뭐 스타벅스라든지, 스타벅스 잘 안 갔어요. 그냥 정말 저가의 커피를 마시다가 그냥 커피는 그냥 쓴 거지, 그냥 뭐 쓴맛으로 먹는 거지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, 제가 성수동에 로키라는 카페를 갔는데, 지금은 엄청 유명하죠. 근데 그때는 그 카페에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거기서 제대로 된 커피를 마시고 나서부터, 아, 커피가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고, 와인도 제가 2020년에 마시기 시작했을 때는 이걸 도대체 왜 먹나, 왜 마시나, 이렇게 비싼 거를 뭐 한 병 마신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취하지도 않는데, 차라리 소주나 이렇게 먹는 게 가성비가 좋지 와인을 왜 마시나 도대체, 이런 생각을 하다가 와인을 마시면 마실수록, 아, 와인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근데 어쨌든 제가 뭐 엄청난 전문가도 아니고 커피를 뭐 좋아하기는 하지만, 제가 뭐 커피 업계에 있는 분들만큼의 어떤 지식은 없고, 와인도 그렇고 그냥 저는 일반인으로서, 그냥 애호가로서 그냥 마시고 나서 이게 괜찮은 커피다, 괜찮은 와인이다, 아니면 이게 뭐 좀 별로인 와인이다, 별로인 커피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딱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근데 그 기준이 뭐냐, 그 기준, 저는 그 기준을 그렇게 생각해요. 커피가 또는 와인이 그 커피의 어떤 본연의 맛을, 또는 와인의 본연의 맛을 잘 드러내느냐 안 내느냐, 그게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좋은 와인과 나쁜 와인을 가르는 기준은, 이게 이 와인의 특성을 잘 내느냐 못 내느냐, 커피는 이 커피의 특성을 잘 내느냐 못 내느냐,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보통 이제 커피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똑같은 커피가 아니죠. 어떤 커피는 에티오피아에서 왔고, 어떤 커피는 과테말라에서 왔고, 어떤 커피는 르완다, 뭐 인도네시아, 뭐 여러 나라에서 왔죠. 요즘에는 카페 가면 이런 걸 줍니다. 커피에 노트가 담겨 있는 건데, 이 커피 원두에 이름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. 르완다 키온자 힐스 레드 버번 내추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어렵죠. 근데 그게 정말 쉽게 말하면은, 르완다는 나라예요. 그러니까 르완다라는 나라에 있는 키온자 힐스, 키온자 힐스는 뭐 마을이겠죠. 뭐 한국으로 치면 뭐 서울이냐, 대구냐, 부산이냐, 광주냐, 이 정도. 키온자 힐스는 뭐 르완다에 있는 어떤 마을이겠죠. 근데 레드 버번은 뭐냐? 레드 버번은 품종입니다. 커피 품종. 커피 품종도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저도 잘 몰라요. 근데 어쨌든 레드 버번이고, 내추럴은 뭐냐? 가공 방식이죠. 원두를 어떻게 건조를 했느냐, 어떻게 가공을 했느냐, 뭐 말렸느냐, 그냥 내추럴한 환경에서 건조했느냐, 아니면은 씻어서 건조를 했느냐, 아니면은 뭐 요즘에는 무산소 발효통에 넣고 그렇게 가공을 했느냐, 그걸 나타내는 게, 네, 마지막에 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. 저는 예전에는 커피를 마시면은, 아, 이게 그냥 커피지, 쓴 커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,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. 좋은 커피를 마시면은, 제가 이걸 맞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, 진짜 좋은 커피를 마시면은 대충 가늠은 할 수 있어요. 아, 이게 에티오피아에서 왔겠구나.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, 아, 이건 에티오피아에서 온 뭐 내추럴 가공 방식을 거친 원두겠구나, 또는 이게 과테말라에서 온 원두겠구나, 이 정도는 대충 가늠을 해볼 수 있단 말이죠. 근데 그 가늠을 할 수 있는 이유가, 이 커피, 좋은 커피는 그 커피가 가진 본연의 그 향과 맛을 잘 살려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르완다에서 왔다고 치지만, 그냥 이 커피를 뭐 로스팅을 뭐 진짜 뭐 이상하게 했다든지, 아니면 어디 추적 가능하지 않은 어떤 원두를 어디서 가져와서 르완다라고 우긴다든지, 이러면은 르완다를 마셨을 때 내가 예상하는 그런 맛이 안 난단 말이에요. 근데 정말 좋은 커피는 그런 게 아니다. 정말 좋은 커피는
루안다 이 원두를 마셨을 때 대충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말 그 특유의 향을 낸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 와인도 마찬가지예요. 와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보르도 좀 정말 코스트코에서 싸게 가져온 건데 저는 이 와인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 와인 같은 경우는 뭐 8,900원 정도에 샀나? 근데 제가 이 와인이 왜 좋은 와인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보통 와인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커피 같이 와인을 마시면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. 특히 이제 뭐 보르도 같은 경우에는 보르도 와인 같은 경우에는 보르도 와인은 블렌딩을 하는데 그 블렌딩이 보통은 까베르네 소비뇽, 뭐 까베르네 프랑, 뭐 멜롯, 뭐 뿌띠베르도 뭐 이 정도의 품종을 섞어서 블렌딩한 와인이 보르도 와인이거든요. 근데 이 와인을 계속 마시다 보면은 보르도 와인을 마셨을 때 기대하는 것들이 생겨요. 아, 보르도 와인은 이런 맛을 가지고 있지, 이런 향을 가지고 있지라는 그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. 정말 좋은 보르도 와인을 마시면 딱 알아요. 아, 이건 보르도 블렌딩이겠구나. 이 정도는 안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 보르도 블렌딩, 아까 말씀드린 그 품종들이 섞였을 때 내는 향과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인 제 입장에서, 애호가인 제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느 정도 짐작한단 말이죠. 근데 진짜 제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와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보르도 블렌딩이라고 해서 마셨어. 근데 이게 맛은 있어요. 뭔가 찐득하고 달달하고 뭔가 맛은 있는데 맞나? 이게 보르도 블렌딩이 맞나라는 그런 와인들이 있어요. 뭐 가끔은 와인에 뭔가를 첨가하기도 하고 뭐 그런 와인들이 있다고는 합니다. 보통 프랑스에서 나온 와인들은 그게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겪은 미국에 있는 와인 중에 좀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어쨌든 그런 와인은 저는 별로인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은 그 와인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을 해쳤기 때문이죠.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평이 갈릴 수 있어요. 어떤 분들은 나는 와인이 그냥 맛있으면 되지. 어떤 분들은 커피에 뭐 가양 좀 해도 되지. 뭐 그냥 그 가공 방식에서 뭔가 향을 첨가하거나 뭔가 그냥 뭐와 함께 그 무산소 발효를 해서 그 향을 굉장히 돋보이게 하는 그런 커피가 나는 맛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처음에는 그냥 신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계속 마셨을 때는 조금 매력을 잃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그 커피나 와인이나 그 본연의 향과 맛을 잘 지켜내느냐,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제가 이렇게 커피나 와인을 이렇게 오랫동안 마셔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. 보통 이 와인이나 커피도 뭔가 누군가를 따라가려고 하면 뭐 트렌드라거나 뭐 그런 걸 따라가려고 자꾸 하다 보면은 본연의 맛과 향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. 예, 어디선가 뭐 가공 방식이 뭐 무산소 발효가 유명해졌다. 그래서 뭔가 예를 들어서 뭐 포도 웰치스 포도 맛을 막 확 내고 뭐 딸기 맛을 엄청나게 자극적으로 내고 이런 원두들이 유행하더라.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 버리면 사실 저는 그게 원두의 본연의 어떤 멋을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와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소비자들이 단순히 자극적인 맛을 좋아한다, 좀 진한 맛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런 걸 다 어겨버리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 와인의 어떤 본연의 정말 맛있는 맛과 향을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. 모두 다 자기만의 어떤 성질이나 성격이나 뭐 성향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가치관도 다를 거고 세계관도 다를 거고. 그러니까 와인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듯이 인간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다 보면은 뭐 20살 때 뭐 이 정도는 잘 모르겠지만 1살, 2살 쌓여서 30살, 뭐 40살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정말 자기만의 고유한 어떤 성격과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렇게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뭔가 남들이 한다고 해서 뭐 유행한다고 해서 자꾸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내 본래의 멋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나이 먹으면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정말 멋있는 사람은 남들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멋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.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그거대로 꿋꿋이 행동하는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. 그게 정말 어렵잖아요.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이제 더 나아가서 그걸 알고 그 모습을 꿋꿋이 지켜나가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계속 나이를 먹으면서 더 깨달아가는 것 같은데
저는 그래서 여기 커피나 와인을 마시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좋아하는 커피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. 내가 좋아하는 이 와인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. 그러니까 남들이 뭐 좋다고 해서 아니면 또는 유행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의 어떤 시선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뭐 사회의 어떤 현상이나 트렌드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꿋꿋이 그냥 나라는 사람한테 어울리는 삶,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,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걸 꿋꿋이 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그냥 커피랑 와인, 사실 와인 한 잔 하고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급 찍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내가 어떤 향과 어떤 맛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모르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보통 이제 우리 나이대 정도, 저희 나이대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. 근데 그걸 지켜나가기가 힘든 거지. 왜냐면은 남들의 시선이나 뭐 사회의 어떤 시계가 흘러가는 그런 속도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급해져서 네,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, 그걸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와인하고 커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이게 요즘에 어떤 제가 하는 생각들과 이렇게 막 합쳐져 가지고 막 이렇게 떠들었는데 네, 그렇습니다. 어쨌든 그럼 다음에 또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 켜서 떠오르는 생각 있으면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